이 장면을 주의 깊게 봐. 라마단 이란 서부 2025년 12월. 한 남자가 길 한가운데 혼자 서 있고 무장하지 않았어. 경찰 트럭이 물대포를 싣고 다가오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 물대포가 발사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아. 트럭이 멈추고 또 다른 사람이 첫 번째 남자에게 다가와 합류해. 두 사람은 그곳에 서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아. 그 주변에서는 경찰이 다른 시위자들을 상대하고 있어. 이 두 남자는 그냥 뒀어.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무장하지 않은 두 민간인이 이란 정권의 보안 장치를 맞서 이겼어. 그리고 이런 장면은 드문 일이 아니야. 이란의 70개가 넘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45년 만에 처음으로 보안군이 물러서고 있어. 수도에서는 경찰들이 군중 앞에서 자리를 떠나고 있어. 구다 슈트에서는 이란 혁명 수비대 차량들이 버려지고 있어. 탈영에 대한 보고도 나오기 시작했어. 이것이 한 가지 질문을 남긴다. 왜일까? 왜 지금일까? 2009년, 2019년, 2022년에 시위를 진압했던 정권이 갑자기 더 이상 거리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야. 그 답은 정치에 있지 않아.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야. 그리고 그것이 이란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넣고 있어. 이것은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를 바꿔놓을 거야. 라마단에 있던 두 남자가 왜 두려움 없이 멈췄는지 이해하도록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줄게. 우리는 멀리 돌아갈 필요 없어. 불과 몇 달 전으로 돌아가면 돼. 왜냐하면 최근까지만 해도 이란은 안정적으로 보였거든. 이란은 지역 강국으로 헤즈볼라를 통해 레바논에 영향력을 미쳤고 이라크 민병대와 예멘 단체를 지원했어. 이 정권은 이전에도 시위를 견뎌냈어. 2005년에는 녹색운동을 진압했고 2019년에는 1,500명의 시위대를 살해했으며 2022년 마흐사 아미니가 사망한 이후에도 살아남았지. 잔혹하게 탄압하고도 계속 버텼지. 하지만 그때 아무도 예상 못한 변화가 있었어. 2026년 초 마수드 페사흐칸 대통령이 국영 TV에 등장해서 이란 지도자라면 좀처럼 하지 않을 행동을 했어. 그는 수백만이란 국민 앞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국가가 실패했고 돈이 잘못 관리됐으며 자원이 낭비됐고 더 나쁜 일도 있었다고 말했어. 그는 특권층이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돈은 사라지고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 45년 동안 그 정권은 조용한 합의를 통해 권력을 유지해 왔어. 국민들은 보조금 대신 자유를 포기했어. 값싼 휘발유, 값싼 빵, 값싼 전기. 그게 사회적 계약이었지. 경제적 생존을 위한 대가로 권위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였어. 그리고 그날 대통령은 텔레비전 생방송에서 그 계약을 찢어버렸어. 반응은 즉각적이었어. 몇 시간 만에 이란 화폐는 폭락했고 헤알화도 이미 안 좋았지만 이제 완전히 자유낙해 들어갔어. 2020년에 1달러는 42,000 히얼이었는데 지금은 145만 헤알이야. 화폐 평가절하가 아니다. 그냥 증발해버렸고 그게 현실에서 무슨 의미인지 알아? 봐, 테헤란에서 금일 그램 이 140달러. 야,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은 110달러. 야, 한 남자가 30일 내내 일하고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9시에 집에 오지만 월급으로는 작은 금 조각조차 살 수 없어. 공식 인플레이션율은 놀랍게도 42%지만 모두가 실제로는 훨씬 더 높다는 걸 알고 있어. 예를 들어 식료품 가격은 1년 만에 70%나 올랐어. 라마단 때 그 두 남자 기억나? 그들의 월급도 마찬가지로 사라졌지만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 성명이 발표된 다음 날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어. 월급. 테헤란의 대형 바자르가 문을 닫았어. 이건 작은 일이 아니야.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랜드 바자르는 200년간 이란 경제 중심지였다. 상인들, 보수파, 종교인들, 부자들, 가족들 모두가 그곳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사업을 해왔어. 그리고 바로
이 상인들이 1979년 혁명을 지원했던 사람들이야. 그들은 호메이니의 자금 지원과 샤 축출을 도왔고 그 체제를 세웠어. 그리고 이제 45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사람들이 문을 닫고 거리로 나가서 모두 닫아라, 모두 닫아라라고 외치고 있어. 바자르가 문을 닫으면 그건 파업이 아니라 체제가 자신의 기반을 잃는 것이고 그 근간이 흔들리는 거야.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첫 번째 신호였지. 하지만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 훨씬 더 심각한 게. 이후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전개돼. 12월 29일 시위가 다른 도시로 확산된다. 이스파한, 시라즈, 마슈아드. 12월 30일 대학생들이 상인들과 합류한다. 이제 한 계층이 아닌 여러 계층이 연합해 시위하는 거야. 그때부터 구호가 바뀌기 시작했어. 더 이상 2009년처럼 내 표는 어디 있나도 아니고 2022년처럼 여성, 생명, 자유도 아니야. 이제는 달라. 하메니가 무너질 거야. 아니면 돌아올 거야. 그래, 네가 제대로 들었어. 1979년에 군주제를 무너뜨린 세대가 이제는 왕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어. 그리고 정권을 완전히 뒤흔드는 또 다른 구호도 있어. 가자도 레바논도 아니다. 내 삶은 이란을 위해서다. 수십 년간 정권은 우리는 팔레스타인 저항을 돕고 이스라엘과 싸우며 억압받는 이들을 지킨다며 희생을 정당화했다. 이제 수백만 명이 우린 그런 것 말고 물과 빵이 필요하니 돈을 여기 있어라고 외치고 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첫 사망자가 발생했어. 파자와 쿠르다시드에서 보안군이 발포했어. 그리고 2026년 1월 1일 22개 주에서 시위가 일어났어. 정부 건물들이 불타고 바시지, 민병대 센터들이 공격당했어. 정권은 항상 그랬듯이 폭력, 체포, 협박으로 진압을 시도했지. 하지만 뭔가 달라졌고 아무도 이유를 몰랐어.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과장이나 비유가 아니라 진짜야. 이걸 상상해봐. 집에 있는데 손을 씻으려고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공기만 나오고 텅 빈 소리만 들려. 테헤란 인구는 140만 명으로 중동 최대 도시 중 하나야. 그리고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안 나오고 도시를 공급하는 저수지들도 사실상 거의 비어 있어. 그중 가장 큰 라르뎀은 용량의 2%만 남아있어. 2%. 그곳은 진흙만 남은 마른 분화구로 단순한 가뭄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야. 40년 동안 정부는 아무런 계획도 제한도 없이 지하수를 계속 퍼올렸어.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지하 저수지의 물을 퍼내서 완전히 말라버릴 때까지 계속 퍼올린 거야. 그리고 지하를 비우면 그곳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스펀지가 쪼그라들듯이 붕괴돼서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 테헤란은 실제로 1년에 35cm씩 가라앉고 있어. 가라앉기로 유명한 베네치아는 1년에 0.2cm씩 가라앉는데 테헤란은 그보다 175배나 더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영향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어. 건물에 금이 가고 도로가 갈라지고 지하철이 휘어지고 있어. 도시의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붕괴되고 있고 대통령도 이를 인정했어. 그는 TV에서 인프라가 붕괴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상상도 못할 말을 했어. 우리는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테헤란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남쪽으로 1000km 옮겨서 오만만 근처 사막에 새로운 도시를 지어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그걸 하는데 드는 예상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1000억 달러. 야, 파산한 나라에서 1000억 달러라고? 그건 계획이 아니라 환상이야. 그리고 이란인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 사실은 아마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 자기들만을 위해 사막에 호화 벙커를 지을 거야. 그리고 140만 명의 사람들은 죽도록 내버려 둘 거지. 테헤란에서 목말라 죽게 두는 거지. 그리고 라마단에 있던 그 두 남자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수도꼭지를 틀었어. 수백만 명은 아니지만 이 모든 비극을 완벽하게 상징하는 장면이야. 우르미아 호수는 90년대에 중동에서 가장 큰 염호였어. 300억 입방미터의 물, 해변, 호텔, 관광지였지.
하지만 지금은 95%의 수량을 잃고 소금 사막이 되어버렸어. 이건 기후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결정이었어. 정부는 호수를 반으로 가르는 15km짜리 도로를 건설해서 물의 순환을 막았고 결국 호수를 죽이고 100억 톤의 유독성 소금만 남겼어. 이제 바람이 불면 소금 폭풍이 도시 전체를 뒤덮어 소금에 농약, 중금속, 산업 오염물질이 섞여서 수백만 명의 폐로 들어가고 있어. 의사들은 만성 기침의 유행을 보고하고 있어. 하지만 이건 미스터리가 아니라 느린 중독이야. 그러니까 이제 알겠지. 이건 단순히 돈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물이고 생물학적 생존의 문제야. 그 순간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 군인들이 망설이기 시작했어. 테헤란에서 경찰들이 군중들 앞에서 물러서는 영상들이 보여. 쿠르다시트의 군용 차량들이 버려져 있었어. 탈영이 확인됐어.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해했다. 경찰이 집에 갔을 때 수도꼭지에서도 물이 안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노토, 그 군인이 월급을 받아도 음식도 못 사는 거야. 그가 거리에서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외칠 때 그는 적이 아니라 가족과 자신을 보는 거야. 나와 같은 상황인 사람에게 어떻게 총을 쏠 수 있지? 그래서 시스템이 무너진 거야. 사람들이 더 용감해져서가 아니라 시스템을 지키던 경비원들조차 자신들도 같은 붕괴의 희생자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라마단의 그 거리로 돌아왔어. 트럭 앞에 서 있는 두 남자 말이야. 이제 왜 그들이 물대포가 발사돼도 움직이지 않았는지 알겠지. 용감해서가 아니라 더 잃을 게 없었기 때문이야. 집에 물이 없고 월급으로는 음식을 살 수도 없고 정부가 너를 버릴 거라고 인정할 때, 군인들마저도 고통받을 때, 물대포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물대포를 조종하는 사람조차 집에 물이 없을 때, 그도 자식들에게 밥을 먹이지 못할 때 그는 망설이게 된다. 분사된 물줄기가 트럭 위를 지나간다. 그 순간 라마단 기간에 그것은 두 명의 용감한 남자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 정권이 두려움의 독점을 잃은 순간이었고, 정권이 두려움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란의 국경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대륙을 가로지르며 첫 번째 지정학적 희생자는 모스크바에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제 거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민병대, 예멘의 후티 모두 이란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테헤란이 돈이 떨어지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란이 자금을 대는 이른바 반서방 동맹이 사라지고 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그들은 완벽히 침묵했다. 중국은 이란산 석유를 거의 공짜로 사지만 인프라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전략적 파트너가 아닌 값싼 주유소입니다. 사실 이란은 고립됐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물 위기는 지질학적으로 되돌릴 수 없으며 지하 저수지는 아마도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는 붕괴되고 있고 화폐는 색종이로 전락했습니다. 정권은 상인, 학생, 노동자 등 사회 기반을 잃었고 모두가 정권에 맞서 당열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의 독점권도 잃었습니다. 군인들은 주저하고 경찰들은 물러서며 탈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후 중동은 완전히 재정의될 것입니다. 만약 정권이 무너진다면 러시아는 무기 공급자를 잃고 이스라엘은 가장 큰 지역적 위협을 잃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지는 넓어지지만 혼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국경을 넘고 무장 단체들이 권력을 놓고 다투며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모두가 그 공백에 뛰어듭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2026년의 중동은 더 이상 2025년의 중동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이 국고가 비었음을 인정하고 두 남자가 라마단 기간 거리에서 멈췄을 때 시작됐습니다. 이제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당신은 이란 정권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슬람 공화국의 마지막 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영상이 당신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해줬다면 꼭 알아야 할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건들에 대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